행운님들 오늘도 행운의 하루 되시길 바래요. 혹시 요즘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꼭 붙잡게 되시나요? 아니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초록불이 깜빡거리면 마음이 조급해지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몸의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예요. 저는 지난 30년간 근감소증과 노인 영양학을 연구해온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노인의학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근육량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50세가 넘으면 매년 근육량의 1%씩 줄어듭니다. 60세 이후엔 더 가속화되어서 매년 3%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이대로 두면 앞으로 10년 안에 근육의 절반 가까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낙상과 골절 위험이 3배로 늘어나고 면역력까지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실천해본 결과 분명한 방법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근육을 지킬 수 있고 심지어 늘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젊은 걸음을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만 드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보다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얼마나 드시느냐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도 소용없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들은 제가 직접 연구하고 검증한 것들이니까 믿고 따라해보세요. 여러분은 요즘 계단을 오르실 때 어떤 변화를 느끼고 계신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얼마 전에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올해 85세이신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초록불이 꺼질까봐 조마조마하셨거든요. 계단도 2~3개만 올라가면 숨이 차서 중간에 꼭 쉬어야 했어요. 집에서 화장실 가는 것도 벽을 짚고 가셨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팔걸이를 꼭 잡으셔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나이가 나이인지라 당연한 변화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도연아, 나는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예전엔 산도 올라다녔는데 이제 방 안에서도 힘들구나. 그때 아버지 표정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아버지의 식단을 점검해봤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아침엔 죽 한 그릇에 김치 조금, 점심엔 밥 한 공기에 나물 반찬, 저녁에도 비슷하게 드시고 계셨어요. 계산해보니까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30g도 안 됐습니다. 아버지 체중이 65kg이니까 최소한 78g은 드셔야 하는데 절반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식단을 바꿔드렸습니다. 아침에는 그릭 요거트와 청국장 가루를 넣은 죽을 드시게 했고 점심엔 북어 달걀국과 두부찌개를 번갈아 가면서 저녁엔 고등어구이나 닭가슴살 조림을 꼭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운동도 조금씩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의자에 앉아서 다리만 들어올리는 것부터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 달 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횡단보도를 여유있게 건너시더라고요. 계단도 거뜬히 오르시고 심지어 2층까지 한 번에 올라가셨어요. 바깥 활동이 늘어나니까 시장도 자주 가시고 산책도 매일 하게 되셨습니다. 표정도 밝아지시고 목소리도 힘이 생겼어요.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근육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만 전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부터 단백질을 제대로 챙겨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처럼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근육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근육을 빼앗아가는 일상 속 위험 요소들. 먼저 가장 큰 문제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단백질 부족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근육을 만드는 재료인데 놀랍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 필요량의 절반도 못 챙기고 계세요. 한국영양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나요? 제가 상담했던 박영수 68세님 경우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분은 매일 계란 2개만 드시면 단백질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계산해보니까 계란 2개에는 단백질이 12g 정도밖에 안 들어있더라고요. 박영수님 체중이 70kg이니까 하루에 최소 84g은 드셔야 하는데 실제로는 하루 필요량의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본인 몸무게의 1.2에서 1.5를 곱한 만큼의 단백질을 매 끼니에 나눠서 드시라는 거예요. 70kg이시면 최소 84g에서 105g까지 필요하니까 아침 30g, 점심 35g, 저녁 40g 이런 식으로 배분해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셔도 우리 몸이 흡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끼에 고르게 나눠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에 단백질을 몇 g쯤 챙기고 계신가요? 두 번째 문제는 지나친 탄수화물 위주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과 빵, 국수 위주로 드시는데 이런 식단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근육 합성을 방해합니다. 일본 도쿄대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노인분들의 고탄수화물 식단이 근육 감소와 낙상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은 더 위험합니다. 제가 만난 이명자 74세님은 아침마다 식빵 2조각에 딸기잼만 발라서 드셨어요. 간편하고 맛있으니까 그렇게 하셨던 건데 3개월쯤 지나니까 점점 의자에서 일어나기 힘들어지시더라고요. 계단도 몇 개만 올라가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요. 혈당도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드실 때는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꾸시고 반드시 단백질 반찬을 함께 드시라고 권해드려요. 그리고 당분이 많은 과일이나 과자 섭취는 되도록 제한하셔야 합니다. 과일도 좋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가면서 근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혹시 지금도 아침을 빵이나 과일만으로 해결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로는 단백질 조리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튀기거나 태워서 조리하면 단백질이 손상되고 소화 흡수율도 떨어져요. 미국 하버드대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고온에서 조리했을 때 단백질 흡수율이 20%나 감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불판에서 태운 고기는 발암물질도 생기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최상호 72세님은 매번 불판에서 고기를 태워가며 구워 드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위장 불편을 호소하시면서 고기를 아예 못 드시게 되셨더라고요. 결국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면서 근육량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음식은 찜, 조림, 국, 죽처럼 부드러운 조리법으로 드시길 권해드려요. 230도 이상의 고온 조리는 피하시고 특히 기름에 튀기는 건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단백질 음식을 어떤 방식으로 조리해서 드시나요? 네 번째는 운동 없이 단백질만 섭취하는 경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단백질만 많이 드시면 근육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일 뿐이에요. 운동이라는 자극이 있어야만 그 재료가 근육으로 합성됩니다. 한국스포츠과학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단백질만 섭취한 그룹보다 운동을 병행한 그룹의 근육량이 2배나 더 증가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결과죠. 장미화 70세님은 단백질 보충제를 매일 한 포씩 드셨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운동을 전혀 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근력 운동부터 시작하시라고 했더니 한 달 만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근력 운동을 20분에서 30분 정도 하신 다음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무리한 고강도 운동은 피하시고 작은 아령이나 스쿼트, 벽 팔굽혀펴기 같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단백질을 드신 후에 운동도 함께 하고 계신가요? 5번째는 비타민 D 부족입니다. 비타민 D는 근육 기능과 단백질 합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대한노인병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여성분들의 70% 이상이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죠.
윤정의 76세님은 햇빛을 피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기미가 생길까봐 걱정되셔서 거의 실내에만 계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이 약해지고 골다공증까지 생겼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드셔도 근육 합성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등어나 표고버섯, 달걀 같은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자주 드시고 하루에 20분 정도는 꼭 햇빛을 보시길 권해드려요. 다만 여름철 한낮에 강한 햇빛은 피하시고 오전이나 오후 시간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햇빛을 보신 게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마지막으로 불규칙한 식사 패턴도 큰 문제입니다. 끼니를 자주 거르시면 단백질을 보충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결국 근육 합성이 떨어집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하루에 2끼 이하로만 드시는 노인분들의 근감소 위험이 2배나 높았어요. 김종호 80세님은 아침을 거의 안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입맛이 없고 귀찮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운이 떨어지시더라고요. 아침을 걸으면 밤새 근육이 분해되는 과정을 막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세 끼를 규칙적으로 챙기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식사량이 적으시다면 그릭 요거트나 두유로라도 보완하시고 간식도 과자보다는 견과류나 치즈 같은 단백질 위주로 선택하세요. 혹시 오늘도 끼니를 거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위험 요소들을 피하는 것이 근육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근육을 되살리는 생활 속 실천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을 되살리는 생활 속 실천법 완전 정리.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건 단백질 황금 5종을 챙기는 겁니다. 바로 북어채, 청국장 가루, 그릭 요거트, 렌틸콩, 고등어예요. 이 5가지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찾아낸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들입니다. 북어채는 100g당 단백질이 80g이나 들어있어요. 국을 끓이거나 무침으로 해서 드시면 되고 소화도 잘 되고 칼슘까지 풍부합니다. 청국장 가루는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인데 죽에 넣거나 국에 풀어서 드시면 좋아요.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나 많고 유산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렌틸콩은 서양에서 오래전부터 근육 관리에 사용했던 콩인데 밥에 넣어서 지으면 고소하고 맛있어요. 고등어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와 비타민 D까지 들어있어서 종합 영양제 같은 음식입니다. 다만 이 음식들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균형 있게 조금씩 드세요. 매일 식단에 이 5가지 중 최소한 2가지는 넣으시길 권해드려요. 오늘 식사에서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드셨나요? 두 번째는 끼니별 단백질 분배를 정확히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량이 정해져 있어요. 한 끼에 최소 25g에서 30g씩은 드셔야 근육 합성이 제대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녁에만 고기를 몰아서 드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90g의 단백질이 필요하시다면 아침 30g, 점심 30g, 저녁 30g 이렇게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90g을 몰아서 드시면 절반도 흡수가 안 되거든요. 아침에 그릭 요거트 한 컵에 견과류 조금, 점심에 북어 달걀국, 저녁에 고등어구이 이런 식으로 배분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언제 단백질을 가장 많이 드셨나요? 세 번째는 운동 직후 단백질 섭취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근육 합성 효율이 가장 높은 시간이 바로 운동 직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가벼운 근력 운동을 30분 정도 하신 후에 북어 달걀국이나 그릭 요거트를 드시면 정말 효과적입니다. 운동이 끝나고 나서 너무 늦게 드시면 안 되니까 미리 준비해 두시거나 간단한 단백질 음료라도 챙겨 두세요. 운동 후에 간단하게라도 단백질을 드시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햇빛과 비타민 D를 제대로 보충하는 겁니다. 비타민 D는 근육뿐만 아니라 뼈도 함께 강화시켜주는 중요한 영양소예요. 하루에 20분 정도만 햇빛을 보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한낮에 강한 햇볕은 피하시고 오전 10시나 오후 4시 정도가 가장 좋아요. 산책을 하신 후에 고등어 반찬을 곁들인 식사를 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햇빛으로 비타민 D를 만들고 음식으로도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거죠. 겨울철에는 햇빛이 부족하니까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더 자주 드시는 게 중요해요. 햇빛 보는 습관을 꾸준히 지키고 계신가요? 5번째는 조리법을 개선하는 겁니다. 소화 흡수율을 높이면서 동시에 발암물질은 줄이는 방법들이 있어요. 찜, 조림, 국물 요리, 죽 같은 부드러운 조리법이 가장 좋습니다. 고기도 태우지 말고 적당한 온도에서 조리하시고 튀김은 가급적 피하세요. 특히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에 넣어서 저온에서 천천히 익히시거나 찜기에서 쪄서 드시면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됩니다. 생선도 구이보다는 조림이나 찜으로 드시는 게 영양소 파괴도 적고 소화에도 좋아요. 평소에 즐겨 드시는 단백질 음식은 어떤 방식으로 조리하시나요? 6번째는 수분 섭취를 늘리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시게 되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 합성에도 지장이 생겨요.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은 드시길 권해드리고 특히 운동 전후에는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세요. 물만 드시기 지루하시면 보리차나 현미차 같은 것으로 대신하셔도 되고 국물 요리로도 수분 섭취를 늘릴 수 있어요. 다만 카페인이 많은 커피나 홍차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당분이 들어간 음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7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겁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근육이 회복되고 성장합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주무시는 게 좋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시는 게 좋아요.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보시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 피하시고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낮에 적당한 운동을 하시면 밤에 더 깊이 잠들 수 있어요. 8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근육을 분해시킵니다. 명상이나 요가, 산책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늘리시고 취미 활동도 꾸준히 하세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핵심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처음에 경고의 마음으로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근육 관리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계란 2개면 충분하다고 믿고 계셨지만 사실은 하루 필요량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이었죠. 단순히 단백질만 드시면 된다고 생각하셨지만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어서 계단 오르기조차 힘들어집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초록불이 깜빡이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팔걸이를 잡아야 하죠. 결국 낙상 위험이 늘어나고 골절이 생기면 자립생활이 점점 불가능해집니다. 면역력도 떨어져서 감기나 폐렴 같은 질병에 쉽게 걸리게 되고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북어채, 청국장 가루, 그릭 요거트, 렌틸콩, 고등어 같은 황금 단백질 5종으로 하루 90g 가까운 단백질을 3끼에 나눠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 만에 계단을 가뿐히 오르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횡단보도도 여유있게 건너시고 시장 가는 것도 즐거워지죠. 제 아버지처럼 산책도 매일 하게 되시고 표정도 밝아지면서 목소리에도 힘이 생깁니다. 잠도 깊이 주무시게 되고 소화도 좋아져서 식욕이 돌아와요. 근육량이 늘어나면 기초대사량도 올라가서 살도 빠지고 혈당 조절도 잘 됩니다. 이런 선순환이 시작되면 10년은 젊어 보이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결국 작은 실천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단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내일 아침 식사에 그릭 요거트 1컵과 청국장 가루 1스푼을 꼭 추가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아침 단백질을 25g 정도 보충할 수 있어요. 그릭 요거트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청국장 가루는 온라인으로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소화가 잘 되고 맛도 괜찮으니까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바나나 반개나 베리류를 조금 넣으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이 작은 한 끼가 여러분의 평생 활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달 후에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근력 운동과 단백질을 함께 실천했을 때 생기는 놀라운 효과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5분 근력 운동법과 운동 전후 최적의 단백질 섭취 타이밍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70대, 80대 분들이 직접 실천해서 근육량을 늘린 놀라운 변화 과정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격려하며 지켜나가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근육을 지키기 위해 어떤 첫걸음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다짐을 적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응원해드리겠습니다.